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56화 그제도 포로 수용소 편입니다. 한국전쟁 중 유해군 포로가 되었던 공산군을 수용하던 장소이다. 1950년 11월 그제도 360만 평의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인민군 15만, 중공군 2만, 여자 포로 3,000명, 최대 17만 3,000명을 수용하였다. 이곳에서 반공포로와 진공포로 간의 유혈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1950년 5월 7일 수용소장인 도토 준장을 납치하는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있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폐쇄되었고 진공포로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북으로 보내졌다. 이상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벌어진 외세에 의한 6.25 한국전쟁은 환웅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 후 137만 명이 죽는 동족 산장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백두대간 난낭정맥 무악산의 앞바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해상국립공원이 있는 거제도에서도 또 다른 동족 산전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제도 포로용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반공포로와 진공포로 간의 이형으로 죽이는 골육상장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기습 폭병작전으로 낙동강까지 밀린 국군과 미군은 9월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단번에 한반도 허리를 포위하고 북한군과 중공군 모두 17만 3천 명을 포로로 잡아 제네바 협정에 따라 수용했습니다. 유엔군이 수용소로 지목한 곳은 한반도 최남단이며 두 번째로 큰 섬 거제도 360만 평에 28개 수용소에 북한군 13만, 중공군 2만, 피난민 60대에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PW, 전쟁포로 17만 3천 명이었습니다. 혹자는 6.25 동독산전을 두 개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1950년 6월부터 51년 여름까지 1년을 영토전쟁이라고 부른다면 51년부터 57년 7일까지 2년은 포로전쟁이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지 못하고 2년 가까이 끌었던 이유도 바로 전쟁 포로들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처음 유엔이 설립되었고 그제도 포로 수용소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포로들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기본 의식주와 포로 자치적으로 생활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처음 설립된 유엔군은 아무래도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미군 사령부에서 포로를 담당했다가 미군 보급청에서 담당했다가 기준도 없었고 느슨했습니다. 포로는 분명 군인인데 훈련도 없었고 전투도 없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은 정시에 제공되었고 군인으로서 경계 근무도 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추위와 질병에도 안전했고 아무 작업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용소 안에서 무의도식하며 이념사상만 고취했던 것입니다. 처음 아니에게 생각한 유엔군은 전쟁 포로를 반공과 침공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수용을 했습니다. 전쟁 포로 PW 중에는 공산사상이 투철한 인민군도 있었지만은 많은 이들은 점령지 남한 땅에서 급조된 인민의용군이라는 미명 아래 강제로 침략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왜 싸우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에는 관심이 없는 한반도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포로수용소 안에서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자연적으로 반공과 침공으로 나누어졌고 서로 다투다 보니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침공포로들은 유엔 제네바 협정을 강하게 이용했습니다. 임금군 총자 대령급입니다. 미군에 투항한 비운의 사나이 이학구도 그제도 포로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인민군 이학구는 인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상사를 근총으로 쏘고 자신이 미군에 투항했다고 했습니다. 미군은 이학구를 국군의 편을 숙일 수 없다는 이유로 포로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학구는 해방동맹이라는 진공포로 조직을 결성해 선동지휘했습니다. 동무들 평등한 공산주의는
지상의 낙원이오다. 지상 낙원을 만들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은 사상이오다. 사상. 이제부터 막사마다 인공기를 내걸고 아침에는 계양식을 일몰에는 하강식을 합시다. 김일성은 6.25 전쟁이 장기전을 예상하고 포로들을 가장한 군인들을 투항시켜 13만 포로들을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유엔의 감시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침공 포로들은 각 포로 막사마다 인공기를 개양하고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군가를 부르고 훈련도 실시했고 그 악명 높은 인민재판도 보란듯이 실시했습니다. 김일신 장군 만세, 공산당 만세. 포로소용소 안에서 인공기가 나부끼고 아침마다 자체 점호때 김일성 만세 소리가 뒷산을 흔들었습니다. 포로들은 식사 때마다 지사상까지 나열하여 가면서 인민가를 부르고 새를 가시했고 목총으로 제식훈련 총검수를 매일 실시했습니다. 밤마다 인민재판이 열렸고 사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산당 만세. 수용소 미군 측에서 우리 행동을 방해하면 즉각 항의하는 시를 불려야 하오. 미군은 물러가라. 제네바 협약을 즉각 준수하라. 이학구와 강경파와 침공포로들은 하루 세끼 식사의 양과 질을 운운하며 포로 수용소장 면담을 요청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조하지 않는 남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온 반공포로들은 밤마다 구타를 당하고 다수의 침공포로들의 인민재판에 하나둘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52년 5월 7일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인공기를 휘날리며 포로대장 이학구와 강경 침공포로들은 부식이 들어오는 철조망 입구를 점령하고 포로 수용소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안해하게 생각한 포로소장 미군 프랜시스 도트 중장은 당일 오후 2시경 보좌관과 통역병만 데리고 제76포로 수용소 철망 앞으로 갔습니다. 철조망 입구에까지 다가가 이학구의 요구사항을 듣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장 도트가 직접 포로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철조망 앞에 다가오자 포로들은 기가 살아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군은 물러가라. 제네바 협약을 즉각 준수하라. 마침 오후 3시경 바다에 똥을 버리고 돌아오던 포로들이 76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기 위해 철조망 문을 열거는 순간 침공 포로들은 우르르 나와 도트 소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순찰 중이던 경비병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도트 소장은 포로들에게 둘러싸여 제76포로 수용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 포로들에게 포로가 되는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제도엔 흥남 철수작전으로 북한에서 맨몸으로 정착한 피난민이 많았습니다. 포로들이 공공활동을 위해 포로 수용소 외부로 나올 때 포로들이 배급받은 물품이나 피복들을 가지고 나와 피난민들에 팔기도 했고 심지어 피난민들은 포로들에게 구걸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쟁 당시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먹은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포로뿐일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민간인들이 포로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 전전의 쟁점은 바로 이 포로들이었습니다. 북의 주장은 무조건 송환으로 유엔의 포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송환이었습니다. 결국 2년을 끌다 1953년 6월 8일 포로 송환 협정을 맺고 결국은 원하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내에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954년 8월 5일부터 9월 6일 사이 우선 송환 희망자 9만 5천 명이 판문점을 통하여 송환되었습니다. 송환 거부 포로 2만 2천 명은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져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전과 일방적인 포로 송환을 반대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 애국 동포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다. 6월 18일 0시부로 거제도 등 7개의 유엔 포로소에 수함 중이던 방공포로 2만 5천 명을 유엔의 허락도 없이 한꺼번에 석방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